서울 외곽의 신축 아파트 단지 레미안 힐스테이트의 1501호에 이사 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 김민수는 여전히 상자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3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그는 최근 승진과 함께 받은 보너스로 드디어 자신만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다. 여보, 옆집에서 누가 벨 눌렀어. 아내 수진이 인터폰 화면을 보며 말했다. 화면 속에는 단정한 옷차림의 중년 남성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과 정갈한 정장 차림새가 첫인상을 좋게 했다.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오신 분이시죠? 저는 바로 옆집 1502호에 사는 박정민이라고 합니다. 문을 열자 박정민은 깊숙이 인사를 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가득했다. 아, 안녕하세요. 김민수입니다. 아직 정리가 덜 끝나서. 아, 그러시구나. 이사는 정말 힘들죠.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서 하는 작은 모임에 참석해 보시겠어요? 이 동에 사시는 분들과 친해지실 좋은 기회일 것 같은데요. 박정민의 제안에 민수와 수지는 잠시 망설였다. 낯선 환경에서 이웃들과 친해지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었지만 아직 집 정리도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부담 갖지 마세요. 정말 간단한 모임이에요. 차 한잔 하면서 서로 인사나 나누는 정도랍니다. 그리고 박정민이 잠시 목소리를 낮췄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운도 함께 나누고 말이죠. 그의 말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마치 자신이 말하는 운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인 것처럼. 저희 모임에 참여하시면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이 동에 사시는 분들 중에 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분은 거의 없을 거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럼 조금만 들러볼게요. 정말 간단한 모임이시죠? 물론입니다. 7시쯤 오시면 됩니다. 박정민이 떠나고 나서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생각해? 수진이 물었다. 글쎄, 이웃들과 친해지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았어. 오늘 함께 나눈다는 게 무슨 말이지? 새로운 환경에서는 좋은 인연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 한번 가보자. 저녁 7시, 민수 부부는 간단한 과일 선물을 들고 1502호의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 박정민이 더욱 밝은 미소로 그들을 맞았다. 어서 오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거실에는 10여 명의 사람들이 둥그렇게 앉아 있었고 모두 차분하고 단정한 모습이었다. 연령대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지만 묘하게도 모든 사람의 얼굴에 비슷한 종류의 평온함이 떠 있었다. 자, 소개해 드릴게요. 새로 이사 오신 김민수 씨, 수진 씨 부부입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그 광경이 왠지 어색했지만 민수는 그저 이웃들의 환영 인사려니 생각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박정민이 부부를 빈 자리로 안내했다. 거실 중앙에는 낮은 테이블이 있었고 그 위에는 향이 피워져 있었다. 달콤하면서도 묵직한 냄새가 방 안에 가득했다. 이 향은 뭔가요? 수진이 물었다. 이건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특별한 향이에요. 인도에서 직접 가져온 거랍니다. 박정민이 설명했다.
우리 모임에서는 항상 이 향을 피우죠. 1시간 정도 지나면서 대화는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처음에는 평범한 이웃 간의 안부 인사 수준이었지만 점차 운명, 기운, 에너지와 같은 단어들이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다. 민수 씨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물었다. IT 회사에서 개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 IT 업계가 어렵다고 하던데 괜찮으세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만. 우리 모임에 꾸준히 참여하시면 분명 좋은 기회가 생길 거예요. 박정민이 끼어들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모임 참여 후에 승진하거나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은 분이 없거든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묘한 경직성이 있었다. 마치 연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그런가요? 수진이 관심을 보였다. 정말입니다. 60대 남성이 말했다.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모임에 참여한 후로 사업이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했어요. 50대 여성이 덧붙였다. 하지만 민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사람들의 말은 긍정적이었지만 그들의 눈동자에는 생기가 없었다. 마치 감정이 마비된 것 같은 느낌이었다. 모임이 끝날 즈음 박정민이 말했다.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꼭 참석해 주세요. 그리고 그가 잠시 멈춘 후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이 모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좋은 기운은 나누면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부부는 말이 없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떻게 생각해? 글쎄, 뭔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나쁜 사람들 같지는 않아. 나도 그래. 근데 다들 좀 이상하지 않았어. 너무 똑같은 표정이었어. 새로운 환경이다 보니까 예민해진 것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날 밤 민수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모임에서 맡았던 그 향의 냄새가 계속 코끝에 맴돌았고 사람들의 공허한 눈동자가 자꾸 떠올랐다. 일주일이 지나고 두 번째 모임이 열렸다. 이번에는 민수 부부뿐만 아니라 다른 새로운 얼굴들도 보였다. 1503호에 사는 젊은 부부와 1504호의 독거 남성이었다.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박정민이 말했다. 우리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시간이죠. 그는 거실 중앙의 테이블 위에 이상한 도구들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수정 구슬, 기묘한 모양의 촛대, 그리고 알아볼 수 없는 문양이 그려진 천 조각들이었다. 이게 뭔가요? 새로운 젊은 남성이 물었다.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도구들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위험한 것은 전혀 없어요. 모임 참가자들은 박정민의 지시에 따라 손을 맞잡고 둥그렇게 앉았다. 향의 냄새는 이전보다 더 진했고 촛불의 깜빡거림이 방 안에 기묘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모두 눈을 감고 마음을 비우세요. 좋은 에너지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박정민이 낮고 단조로운 목소리로 뭔가를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이 기도인지 주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반복되는 리듬이 점차 최면적으로 느껴졌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민수는 의식이 몽롱해지는 것을 느꼈다. 향의 냄새가 더 짙어지고 박정민의 목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다. 그때 갑자기 옆에서 작은 비명소리가 들렸다. 눈을 뜨니 새로 온 젊은 여성이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져 있었다. 하지만 기존 멤버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괜찮습니다. 이런 반응은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박정민이 침착하게 말했다. 에너지가 몸에 들어올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성은 몇 분 후 정신을 차렸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에 있던 생기가 사라지고 다른 멤버들과 똑같은 공허한 표정이 되어 있었다. 모임이 끝난 후 민수는 수진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다. 수진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여보, 괜찮아?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도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평소의 활기찬 모습 대신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수진아? 응, 미안. 무슨 말이었지? 모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는데. 좋았어. 정말 평온해졌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다. 마치 로봇이 말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부터 수진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평소 좋아하던 TV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음식 맛에 대해서도 무덤덤한 반응만 보였다. 대화를 시도해도 단답형 대답만 돌아왔다. 여보, 혹시 몸이 아픈 거야? 아니야, 괜찮아. 그럼 뭔가 고민이라도 있는 거야? 없어. 민수는 점점 불안해졌다. 아내의 변화가 모임 참석 이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3주째 모임에 참석하지 않자 박정민이 직접 찾아왔다. 민수 씨, 요즘 모임에 안 나오시는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그냥 바빠서요. 그럼 안 되는데요. 박정민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경직된 느낌이 들었다. 한 번 시작한 모임은 끝까지 참석해야 해요. 중간에 그만두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무슨 의미인가요? 민수 씨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함께 나누는 에너지 말이에요. 그것은 받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줄 줄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박정민의 말에는 은근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민수는 섬뜩함을 느꼈지만 수진을 생각해서 참았다. 알겠습니다. 다음 모임에는 참석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민수는 다른 것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 이 아파트에 언제부터 이런 모임이 있었는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로 한 것이다. 먼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물어보았다. 1502호 박정민 씨요? 그분은 2년 전부터 여기 사셨는데. 그런데 참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가요? 그분이 이사 오기 전에는 그 집에 다른 분이 살았거든요. 젊은 부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사를 가버렸어요. 짐도 제대로 챙기지 않고 말이죠. 관리사무소 직원의 말은 더욱 이상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동에서 이사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특히 1502호 근처 세대들이요. 이상한 일이죠. 민수는 혈관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다른 동 주민들에게도 물어보았다. 15층이요. 거기는 좀 이상해요. 12동에 사는 한 주민이 말했다. 밤에 가끔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들 좀 어떻게 말해야 하나, 로봇 같다고 해야 하나. 로봇 같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표정이 없어요. 인사를 해도 대답은 하는데 뭔가 감정이 없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다들 15층은 피하려고 하더라고요.
민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다. 수진이 보이고 있는 변화가 단순한 스트레스나 적응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저녁 민수는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여보, 혹시 그 모임 말인데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뭐가 이상해? 사람들이 다 똑같은 표정이고 하는 말도 비슷하고. 수진이 갑자기 민수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전에 없던 차가운 빛이 있었다. 민수야, 넌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구나. 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말이야. 걱정도 스트레스도 없이 평온하게 살 수 있게 되었잖아. 그게 행복이야? 넌 로봇 같아졌어. 수진의 표정이 싹 변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냥 차가운 무감정이었다. 다음 모임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해. 박정민 선생님이 그러셨어. 선생님이라는 호칭의 민수는 더욱 섬뜩함을 느꼈다. 다음 날 민수는 회사에서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를 검색해 보았다. 컬트, 종교 집단, 세뇌 같은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나왔다. 특히 한 기사가 눈에 띄었다. 신흥 종교 집단의 아파트 단지 침투 실태라는 제목이었다. 기사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수도권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정체불명의 종교 집단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이웃 모임으로 시작해서 점차 종교적 색채를 띠게 되고 결국 참가자들을 완전히 조종하게 된다는 내용이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런 집단에 빠진 사람들이 가족과 완전히 단절되거나 심한 경우 실종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었다. 민수는 손이 떨렸다. 그리고 기사 말미에 있는 한 구절이 특히 눈에 띄었다. 이러한 집단들은 특정한 향이나 약물을 사용해 참가자들의 의식을 흐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으며 점진적으로 개인의 판단력을 마비시킨다. 바로 박정민이 모임에서 피우던 그 향이었다. 민수는 급히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 지금 뭐 하고 있어? 집에 있어. 혹시 박정민 씨가 또 찾아왔어? 아니. 그럼 다행이고. 여보, 내 말 잘 들어봐. 그 모임 더 이상 가면 안 될 것 같아.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민수야. 응. 박정민 선생님이 지금 여기 계셔. 민수의 피가 얼어붙었다. 뭐라고? 선생님이 오늘 특별한 모임을 하신대. 지금 당장 집에 와. 전화가 끊겼다. 민수는 서둘러 회사를 나섰다.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다. 같은 동 15층에 사는 주민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그는 민수를 보자 이상한 미소를 지었다. 민수 씨, 오늘 특별한 날이네요. 네. 박정민 선생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세요. 남자의 눈동자에도 다른 모임 멤버들과 같은 공허함이 있었다. 민수는 뭔가 큰 위험에 빠졌다는 것을 직감했다. 집에 도착한 민수는 현관 앞에서 주저했다. 안에서는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평소 모임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았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예상했던 대로 거실에는 20여 명의 사람들이 빽빽하게 앉아 있었다. 모두 민수를 향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민수 씨, 드디어 오셨군요. 박정민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수진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그녀 역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민수를 보고도 전혀 반가워하지 않았다. 여보.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자, 민수 씨도 앉으세요. 박정민이 중앙의 한 자리를 가리켰다. 오늘은 당신을 위한 특별한 의식을 준비했어요. 거실 중앙에는 이전보다 훨씬 많은 도구들이 놓여 있었다. 수정구슬들, 기묘한 모양의 촛대들, 그리고 알 수 없는 문양이 그려진 큰 천 조각이 바닥에 깔려 있었다. 이건 뭔가요? 당신을 완전한 멤버로 만들어주는 의식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구경만 하셨지만 오늘부터는 진짜 우리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박정민의 말에 다른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이 마치 조종당하는 인형들 같았다. 만약 제가 거부한다면요? 거부할 수 없어요. 박정민의 미소가 사라졌다. 이미 당신은 우리의 에너지를 받았거든요. 받은 것은 반드시 돌려줘야 해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민수 씨, 당신 부인을 보세요. 민수가 수진을 바라보자 그녀가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는 무표정한 얼굴로 민수에게 다가왔다. 여보,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 우리와 함께 평온해져. 수진의 목소리에는 전혀 감정이 없었다. 마치 녹음된 메시지를 재생하는 것 같았다. 민수는 뒷걸음질 쳤다. 수진아, 정신 차려. 이건 이상한 거야. 이상한 게 아니야. 이게 행복인 거야.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다. 모두 같은 무표정한 얼굴로 민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자, 민수 씨. 이제 그만 저항하고 우리와 함께 해요. 박정민이 말했다. 어차피 선택권은 없어요. 박정민이 손을 들자 모임 멤버들이 민수를 둘러쌌다. 그들의 눈동자에는 인간적인 감정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잠깐만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걱정 마세요. 금방 끝나요. 그리고 나면 당신도 우리처럼 평온해질 거예요. 박정민이 이상한 병을 꺼내들었다. 그 안에는 검은 액체가 들어있었다. 이걸 마시면 모든 고통과 걱정이 사라져요.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민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사람들이 모두 그 검은 액체를 마셨고 그 때문에 지금처럼 변한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 안 마실 겁니다. 민수가 소리치며 문 쪽으로 뛰어가려 했지만 이미 여러 명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놀랍게도 그들의 힘은 보통 사람보다 훨씬 강했다. 도와주세요. 민수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 이 아파트 15층에는 이미 정상적인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박정민이 검은 액체가 든 병을 민수의 입가에 가져다 댔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저항하지 마세요. 어차피 선택권은 없어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경찰복을 입은 2명의 남성이 들어왔다. 경찰입니다. 모두 손 들어. 모임 멤버들이 잠시 당황하는 사이 민수는 간신히 몸을 빼내어 경찰 쪽으로 뛰어갔다. 도와주세요. 이 사람들이. 하지만 경찰 중 한 명이 민수를 보며 이상한 미소를 지었다. 민수 씨, 진정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리러 왔어요. 그 경찰의 눈동자에도 다른 모임 멤버들과 같은 공허함이 있었다. 아니다. 당신들도. 맞아요. 박정민이 웃으며 말했다. 이 아파트 단지는 이미 우리가 장악했어요. 관리사무소 직원들, 경비원들,
심지어 근처 파출소 경찰들까지 모두 우리 멤버예요. 민수는 절망감에 빠졌다. 도망갈 곳도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왜라니요? 박정민이 고개를 갸웃했다. 인간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일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걱정, 불안, 스트레스, 질투, 분노. 이런 감정들이 인간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그래도 그건 인간다운 감정이잖아요. 인간다움이 뭐 그리 중요한가요? 우리는 더 나은 존재가 되었어요. 완벽하게 평온하고 조화로운 존재 말이에요. 박정민의 말을 들으며 민수는 소름 끼치는 진실을 깨달았다.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믿음이 아니었다. 인간성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었다. 당신도 원래는 평범한 사람이었겠죠. 박정민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다. 저는 5년 전에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 이전에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제는 기억도 안 나요. 5년 전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하지만 민수는 박정민의 눈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아주 작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인간적인 감정의 흔적을. 박정민 씨, 당신에게도 가족이 있었겠죠. 부모님, 아니면 형제자매, 아내와 아이들도 있었을 거고. 박정민의 손이 살짝 떨렸다. 그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정말 중요하지 않나요? 당신을 사랑했던 사람들,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조용히 해. 박정민이 처음으로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른 멤버들도 약간 동요하는 것 같았다. 당신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원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들과 웃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영화를 보고, 그런 일상이 있었잖아요. 민수의 말에 몇몇 멤버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혼란스러운 기색이 스쳤다. 그만해, 박정민이 소리쳤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그럼 말해보세요. 당신이 이렇게 되기 전에 뭐가 있었는지. 박정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리고 갑자기 무너지듯 바닥에 앉았다. 제 딸, 5년 전에 교통사고로 7살이었어요. 박정민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다른 멤버들도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 저는 너무 괴로워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 모임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는 거군요. 맞아요. 이제는 아무것도 아프지 않아요. 박정민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정을 되찾은 당혹감의 눈물이었다. 하지만 그건 딸을 잊는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박정민의 몸이 크게 떨렸다. 아니야. 잊지 않았어. 잊지 않았다고.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진짜 감정이 담겼다. 그 순간 다른 멤버들도 하나둘씩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흐느끼기 시작했고 다른 누군가는 혼란스러워 머리를 감출다. 오랫동안 억압되어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돌아오고 있었다. 이게 뭐야? 내가 뭘 한 거야? 젊은 여성 중 한 명이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우리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혼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모임 멤버들이 하나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새로 이사 온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아이들도, 우리가 아이들까지. 사람들이 공포와 죄책감에 떨기 시작했다. 박정민은 바닥에 쓰러진 채 울고 있었다. 미안해. 미안해. 딸아, 아빠가 미안해. 하지만 그때 아직 변하지 않은 몇몇 멤버들이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고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안 돼. 돌아가면 안 돼. 다시 고통스러워져. 평온함을 되찾아야 해. 그들이 다시 검은 액체가 든 병들을 꺼내들었다. 모두 마셔. 다시 평온해져. 하지만 이미 정신을 차린 사람들이 그들을 말렸다. 안 돼. 그러면 안 돼.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깨어난 사람들과 아직 조종당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난투극이 벌어졌다. 민수는 이 틈을 타서 수진에게 달려갔다. 다행히 수진도 혼란스러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여보, 정신 차렸어? 민수야. 내가 뭘 한 거야? 수진이 민수의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하지만 민수의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아직 조종당하고 있는 사람들 중 한 명이 휴대폰으로 어디엔가 전화를 걸고 있었다. 마스터, 상황이 통제불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그가 다른 조종당한 사람들에게 뭔가 지시했다. 그들이 일제히 거실 한쪽 벽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다. 뭐 하는 거예요? 민수가 물었다. 벽 뒤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뭔가 무거운 것이 움직이는 소리, 그리고 기계음 같은 것들. 설마, 벽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벽이 아니라 거대한 문이었다. 그리고 그 뒤쪽에는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지하로 이어지는 거대한 공간이 있었고 그 안에는 수백 개의 캡슐 같은 것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각 캡슐 안에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모두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이게 뭐예요? 진짜 멤버들입니다. 조종당한 사람 중 하나가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위에서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그냥 미끼였어요. 진짜 멤버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민수는 캡슐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 안의 사람들은 모두 평온한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머리에는 이상한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저들은 뇌파를 조종당하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완벽한 평온 상태죠. 더 이상 고통도 걱정도 없어요. 이건 미친 짓이에요. 이건 사람이 아니라 식물인간을 만드는 거잖아요. 식물인간이라니요. 저들은 행복해요. 완벽하게 행복한 거예요. 그때 지하 공간 저편에서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다. 검은 로브를 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그의 주변에는 더 많은 조종당한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었다. 아, 드디어 새로운 후보자가 왔군요. 그의 목소리는 박정민보다도 훨씬 더 차가웠다. 당신이 이 모든 일의 배후군요. 배후라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저는 구원자예요. 인류를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로브를 입은 남성이 한 걸음씩 다가왔다.
제 이름은 닥터 리입니다. 저는 20년 전부터 이 연구를 해왔어요. 인간의 감정을 완전히 제거하고 완벽한 평온 상태를 만드는 방법 말이에요. 그건 연구가 아니라 범죄예요. 범죄라고요?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저들이 얼마나 평온해 보이는지. 닥터 리가 손을 들자 캡슐 안의 사람들이 모두 같은 시간에 미소를 지었다. 그 광경은 아름답기보다는 소름 끼쳤다. 저들에게는 더 이상 걱정이 없어요. 스트레스도, 우울증도, 불안도 없죠. 완벽한 상태예요. 하지만 사랑도, 기쁨도, 꿈도 없잖아요. 그런 감정들이 뭐 그리 중요한가요? 어차피 고통의 원인일 뿐인데. 닥터 리가 손짓을 하자 조종당한 사람들이 민수 일행을 둘러쌌다. 자, 이제 선택하세요. 자발적으로 캡슐에 들어가시건가요? 아니면 당제로 들어가시건가요? 둘 다 싫습니다. 그럼 유감이네요. 닥터 리가 또 다른 손짓을 했다. 그러자 지하 공간 곳곳에서 더 많은 조종당한 사람들이 나타났다. 수십 명이 넘었다. 이 아파트 단지에는 총 3,000세대가 있어요. 그 중 절반 정도가 이미 우리 멤버가 되었죠. 나머지 절반도 곧 합류할 예정이고요. 민수는 절망감을 느꼈다. 이 규모라면 경찰이나 정부 기관에서도 쉽게 대처하기 어려울 것 같았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미 말했잖아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구원이라고요? 그럼요. 인간이 만든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감정이에요. 탐욕, 분노, 질투, 두려움. 이런 감정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범죄가 발생하고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닥터 리의 논리는 일견 그럴듯해 보였다. 하지만 민수는 반박했다. 감정이 문제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인간다움의 근본이기도 하잖아요. 사랑, 희망, 용기. 이런 감정들이 없다면 인간은 그냥 기계와 다를 바가 없어요. 기계와 뭐가 다른가요? 기계는 완벽해요. 실수하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죠. 하지만 기계는 창조하지 못해요. 예술도, 음악도, 문학도 만들 수 없죠. 사랑할 수도 없고요. 닥터 리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다. 그런 건 불필요한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당신도 한때는 누군가를 사랑했을 텐데. 그 감정이 불필요했다고 생각해요? 닥터 리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그때 갑자기 지하 공간에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마스터, 위층에서 경찰들이. 하지만 닥터 리는 당황하지 않았다. 괜찮아. 우리 쪽 사람들이 처리할 거야.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들이 지하로 내려왔다. 하지만 그들의 눈동자에도 다른 조종당한 사람들과 같은 공허함이 있었다. 상황은 통제되었습니다, 마스터. 좋아. 민수는 완전히 절망했다. 이미 이들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그때 지하 공간 어디선가 폭발음이 들렸다. 뭐야? 사람들이 소란스러워하는 가운데 연기 사이로 누군가가 나타났다. 군복을 입은 몇 명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의 눈에는 생기가 있었다. 특수부대다. 모두 엎드려. 진짜 군인들이었다. 닥터 리의 얼굴이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을 보였다. 어떻게 우리가 모든 걸 통제하고 있는데
통제, 웃기는 소리 하네. 군인 중 한 명이 말했다. 당신들이 아무리 많은 사람을 세뇌시켜도 이 나라 전체를 장악할 수는 없어. 우리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당신들을 조사하고 있었거든. 몇 달 전부터 당신들이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 벌인 일들 말이야. 분당의 그 사건, 일산의 그 사건, 모두 당신들 짓이었지. 닥터 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우리는 당신들의 패턴을 분석했어.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웃 모임을 가장해서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수법 말이야. 군인들이 조종당한 사람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조종당한 사람들도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마치 좀비처럼 끝까지 저항했다. 그들을 다치게 하지 마세요. 민수가 소리쳤다. 그들도 피해자예요. 알고 있어. 최대한 조심할게. 하지만 전투는 치열했다. 조종당한 사람들은 고통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보통 사람보다 훨씬 위험했다. 그 사이 닥터 리는 비밀 통로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민수가 그를 붙잡았다. 어디 가는 거예요? 놓으라고. 닥터 리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들었다. 검은 액체가 든 작은 병이었다. 이걸 마시면 당신도 편해질 수 있어. 그가 민수에게 액체를 뿌리려 했지만 민수가 재빨리 피했다. 대신 액체는 닥터 리 자신에게 튀었다. 닥터 리가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몸이 경련을 일으키더니 점차 조용해졌다. 닥터 리. 민수가 그에게 다가갔다. 닥터 리의 눈동자가 점차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제 나도 평온해지는군. 그의 입에서 마지막 말이 흘러나왔다. 사실은 나도 괴로웠어. 너무 괴로웠어. 그리고 그는 영원한 평온 속으로 빠져들었다. 며칠 후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조종당한 사람들은 모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캡슐 안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씩 의식을 되찾고 있었다. 하지만 회복 과정은 쉽지 않았다. 오랫동안 감정을 억압당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모든 감정을 되찾자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겪었다. 의사 선생님, 제 아내는 언제 나아질까요? 수지는 아직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깨어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였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뇌가 다시 정상적으로 감정을 처리하는 법을 배워야 하거든요. 의사의 설명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매일 병원에 와서 수진 곁을 지켰다. 여보, 괜찮아. 천천히 회복하면 돼. 수진이 민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조금씩 감정이 돌아오고 있었다. 민수야, 미안해. 뭐가 미안해? 내가 당신을 그런 위험에. 아니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민수가 수진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수진이 손을 꼭 잡아주었다. 몇 달 후, 레미안 힐스테이트는 다시 평범한 아파트 단지가 되었다. 조종당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이사를 가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남아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박정민도 그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딸을 잃은 슬픔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지만 이번에는 건강한 방법으로 그 슬픔을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었다. 민수 씨,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어느 주말 오후 박정민이 민수를 찾아왔다. 예전의 무표정한 얼굴 대신 이제는 진짜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
좋죠. 두 사람은 아파트 단지 내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요즘 어떠세요? 민수가 물었다. 많이 힘들어요. 딸 생각이 나면 아직도 울게 되더라고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요? 맞아요. 이제는 그걸 받아들이려고 해요. 슬픔도 저의 일부니까. 박정민이 지갑에서 딸의 사진을 꺼내 보였다. 예쁘죠? 네, 정말 예뻐요. 예전에는 이 사진을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아팠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볼 수 있어요. 민수는 박정민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치유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런데 민수 씨 정말 고마워요. 뭐가요? 저를, 우리를 구해줘서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계속 그 상태로 살았을 거예요. 아니에요. 저도 수진이가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두 사람이 창밖을 바라보니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뛰어놀고 어른들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제 진짜 이웃이 된 것 같네요. 민수가 말했다. 맞아요. 진짜 이웃 말이에요.